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 새롭게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채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해도 바뀌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기존에 하던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렇게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채널이 폭파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해도 2024년으로 바뀌고 해서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3년 한 해 동안도 전국에서 저희 자유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공산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회 개혁 운동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레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레닌이 지원한 거액의 정치 자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서 3,500여 명의 대한 독립군단을 러시아의 스보보드니시로 유인을 하여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이 1921년 6월 28일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었습니다. 또한 레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탄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1925년 3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고 면직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식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이 주석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성주와 함께 소련의 위성단체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박헌영 등 일부 인사들은 남한 지역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의 당수 박헌영은 남한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공작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공작 자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46년에 발생한 조선 정판사 사건입니다. 박헌영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박헌영은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일명 전평을 동원하여 1946년 9월 전국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10월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노총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과 10월이 되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노당은 대구 10월 폭동 당시에도 정부에서 쌀을 나눠준다고 했다라고 거짓 선전선동을 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콜레라에 걸려 죽은 시신을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 놔두고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거짓 선전선동을 해서 성난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무수히 많은 선량한 국민들과 경찰들이 이 공산 폭도들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실종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구와 주변 지역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산주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폐수, 핵오염수라고 국민들께 거짓 선전선동을 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평양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이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박헌영과 남노당이 1946년 대구 10월 폭동을 벌였던 그 당시의 행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북한과 소련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제주도 지부는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김달삼이란 자가 주동이 되어 제주 4.3 민중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과 군인 및 경찰을 학살하였습니다. 주동자였던 김달삼은 투표용지 수만 장을 탈취하여 북한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제14연대에게 이를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국군 14연대 속에 숨어있던 남노당 출신의 공산 세력들이 반란을 10월 19일 날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좀 더 다시 말하면 여수 순천 국군 제14연대 반란 사건인 것입니다. 남노당의 각종 테러, 요인 암살 시도 등 각종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자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침략하면서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결코 아닙니다. 6.25는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이고 체제전쟁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의 성전이었습니다. 1960년 4.19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자 전국에서 숨어 지내던 남로당 빨갱이들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의 잔당들과 불순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흉탄에 서거하시고 남로당 추종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학가로 숨어 들어가서 198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즉 순수한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도 있었던 반면 남로당을 계승한 불순 분자들에 의한 체제 전복 시도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되어 국민들에게 소개된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987년 이후에 전개된 가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용어 혼란, 혼동 전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날부터 이미 자유화, 민주화는 달성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순수한 의미의 진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된 체제 전복 세력들에 의한 반대한민국 체제 전복 운동을 제대로 잘 분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련이 북한에 지령을 내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라면 소련이 없어진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내부의 좌익 세력 및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을 하고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미국에서 창설되고 미국인들에 의해서 조직된 미국 예술공연단 션윈 공연단의 공연을 막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이 KBS에 공문을 보내요. 이 공문은 인장도 없는 대사관 직인도 없는 공문입니다. 이런 거짓 공문을 보내서 공연을 취소시키게 하는 등 대한민국 내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없습니다마는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조차 모두 중국 공산당이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모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대학교는 시진핑 기념관을 철거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국가 엘리트라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학계, 언론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곳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자들, 이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갇혀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당으로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국회의 개혁을 위해서 부정부패의 시작인 공천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고 가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천헌금이 오가는 현실에 분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은 공천헌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당 국고지원금 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도록,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의 전 출마자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함하여 186개의 모든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세비는 절반을 국고로 반납을 하며 절반만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또한 총 9명에서 5명만 채용하고 제왕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몇십 명을 바꾸는 것은 결코 국회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겠다고 선서하고 낮은 자세로 희생, 헌신, 봉사해야만 국회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어왔다가 불어가고 해는 떴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또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치인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밭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민주당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선진화가 안 된 곳이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인류가 되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대한민국 온 요소가 인류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며 평안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